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증시의 최대 화두는 유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오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오늘 뉴욕 증시 좀 이렇게 상황이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우가 0.5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0.52%인데 일단 이제 유가가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81달러까지 거의 좀 상승을 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새벽에 어제 우리 한국 시간 어제 밤이었죠. 2월에 이제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고용은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 고용마저도 꺾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보통 1,000만 건을 넘거든요. 근데 어제 발표된 수치는 990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게 21년 5월 이후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마저도 꺾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빠졌고 달러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관련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새벽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났던 미국 증시에는 어쨌든 이제 유가 문제도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좀 증시를 약간 좀 압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지표 발표된 것이 구인 건수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뽑는 거. 네. 근데 아, 이게 이제 어쨌든 그동안은 되게 1,000만 건이 넘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고용 음, 시장이 그만큼 좀 안 좋아진다는 많이 얘기잖아요. 안 뽑을 거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빅테크 회사들이 계속 해고 발표를 예,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고용은 잘 버텼으니까 음, 뭐 다른 지표는 안 좋아도 네, 네. 고용마저도 꺾이는 게 나오니까 약간 이제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구인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에도 반영이 됐다는 건데 네. 그건 말고는 아직 뭐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는 뭐 다른 지표들도 뭐 혹시 뭐 나오고 그러나요,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죠. ISM 제조업 아, 지표라고. 네, 네. 예, 아마 많이들 맞아요.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지표가 이제 기업 이제 구매 담당자 대상으로 미리 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주문이 늘 것 같냐, 음. 뭐 앞으로 경기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설문을 하는 건데 이게 50 이하면은 침체로 봐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된 3월 달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표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46.3을 기록한 거예요. 50 밑으로 뭐, 내려갔네요. 예, 이 50도, 뭐 50 밑도 안 좋은데 46.3은 이게 2009년 6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팬데믹 있죠. 그 네, 코로나 네. 때는 제외하고 특수한 어. 상황이니까 그때 이후로 그 거의 금위기 수준으로 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 지금 이제 미국의 제조업 이 구매 담당자들, 실제 현장에 있는 이런 부분 기업 담당자들이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가 좀 이제 안 좋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침체 쪽으로 좀 음. 보고 있는 거고 그 아.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5개월째 50 밑으로 가 있어요. 5개월째 네, 그래요? 5개월 연속입니다. 지금 근데 벌써 이번이 작년, 최저치인 거예요? 네, 이번이 지금 최저치예요. 지금 어. 거의 2009년 이후니까 음. 굉장히 지금 이런 지표들만 봐도 지금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게 좀 현재로서는 좀 사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3월 게 발표가 됐는데 그게 네, 46.3, 3년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일단은 제조업 업황은 위축 국면이다. 이거는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전체적인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진 것 같다. 아까 뭐 구인 네. 건수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계속 요즘에 뭐 나오지만 우리 한국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네. 뭐 미국도 계속해서 좀 낮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이미 예고는 돼 있는 게요.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뭐 사건도 있었겠지만 예. 사실 작년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아. 0에서 5%예요. 한 예. 번에. 예. 어쨌든 거의 1년 연준이 많이 만에. 막 이렇게 네. 1년 동안 계속 네. 올렸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한 번 올려도 0.25%씩 올리는 게 정상인데 어쨌든 1년 동안 5% 올렸단 말이에요. 어. 경제가 버티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경제가 꺾이는 건 아니고 시차를 두는데 작년 이제 1분기부터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제 지표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음.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런 지표들이 그러니까 금리 충격이 계속해서 이제 누적되면서 나오고 또 음. 거기다가 코로나가 이제 사람들이 끝나가니까 옛날에 그 상품 소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뭐 내구재 사고 뭐 TV 사고 네네. 가전제품 많이 사고. 음.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이제 소비 안 하죠. 안 하고 어. 대신 어디로 가냐면 서비스로 가요. 음. 밖에 나가서 쓰니까 이 제조업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런 이제 약간의 코로나 리오프닝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나온 지표의 영향, 그리고 유가가 급등한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뉴욕 증시는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게 반영이 네,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러면 좀 이제 관련주들 좀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게요. 일단은 유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네. 여기에 수혜받은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정유주 같은 것들,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가요?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오늘은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 전날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전일 뉴욕 증시에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뭐 쉐브론이나 이제 주요 그 엑슨모빌 또 아니면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옥시덴탈 같은 기업들이 사실 당일날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음. 오늘은 좀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오늘은 이제 그 전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좀 약보합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음.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은 어쨌든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올라간 건 사실인데 유가가 다시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냐? 요거는 좀 이 투자들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80달러까지 회복이 됐는데 예. 일단 이제 일각에서는 그 사우디가 국제유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도 원래 이게 얼마 전에 국제유가 65달러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70달러가 깨지면 전략 비축유를 매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사주는 거죠, 원유를. 네. 그러면 이제 하단이 방어가 되잖아요. 예. 근데 70달러가 깨졌는데 아무런 이제 액션이 없는 안 거예요. 샀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졌죠, 유가가. 그렇구나. 65까지. 그래서 이제 일각에 이게 뭐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음. 사우디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미국이 그냥 손을 놔버리면요. 국제유가 6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유 공급은 여전히 있는데 지금 수요가 좀 부족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수요가 늘 예예.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면 계속 하방이 이제 뚫려가지고 밑으로 가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급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음. 그대로 그냥 두자니 60달러 가면은 이제 또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제 주요 산유국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음. 이제 감산을 좀 합의를 했고 어차피 아. 또 러시아도 지금 최근에는 그 같은 편이 돼버렸잖아요. 이 유가 네네. 측면에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전혀 예상 못했죠 사실은 예상하지 않았던 165만 배럴 하루에 네. 요 감산 발표가 돼서 급등했는데 근데 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감산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미국에서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유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감산을 한 게 아니냐 뭐 100달러까지 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좀 음. 해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음. 80달러에서 90달러 막 이렇게 계속 오르는 그런 흐름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마 정유주들이 지금 조금 하루 오르고 약간 음. 좀 쉬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에너지 관련주, 정유주들은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주목할 만한 특징주들이 뭐가 있었을까 궁금한데요. 요즘에 네. 기술주랑 테슬라 비롯한 전기차주들 상황이 어떤가요? 이제 최근에 좀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테슬라가 이틀 연속 빠졌고 그 전날 마이너스 한 6%에서 오늘 또 마이너스 1%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요새 또 이 전기차 가격 할인 음. 또 이걸 또 꺼내 들었고 네네. 자꾸 좀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전기차 업체들이 또 주가 빠졌고 또 중국의 니오란 기업도 한 6%나 빠졌더라고요. 음. 뚜렷한 뭐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아마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기업들 주가 빠지니까 좀 동반해서 빠졌고 GM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희망퇴직이 또 시행이 되나 봐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구조조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았고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금 관련주가 되게 좋았습니다. 금. 왜냐하면 네. 금이 신고가를 갔거든요. 어. 네, 금 가격이 지금 2,000달러를 넘어버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강업체인 뉴몬트 같은 기업들이 좀 급등을 해줬고 반면에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굴삭기 업체들이거든요. 무슨 뭐 그래서 어떤 업체요? 굴삭기요. 예, 굴삭기요? 예, 굴착기라 그러죠. 예. 이 건설기계. 그러니까 건설 많이 그, 안 한다 이거예요. 건설 경기가 그럴 수 뭐 있죠. 예. 나빠진다. 뭐 부동산 경기 꺾일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그래서 경기가 예. 꺾이니까. 그래서 캐터필러가 마이너스 5% 가까이 음. 오늘 빠졌고 또 그런데 철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US 스틸도 마이너스 5%. 그래서 어.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좀 많이 빠졌고 반대로 그러면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와 헬스케어는 당연히 올랐겠죠. 그래서 그거는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네요. 예, 분류되죠. 그거 왜 그렇게 헬스케어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고 약을 먹는데 경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몸 아픈데 내가 경기가 안 좋다고 약을 지금 먹어야 되는 걸 나 한 달 후에 할게. 나 경기가 좋아지면 먹을래. 그러네요. 음식도 오늘 어어. 지금 먹을 음식을 나는 경기가 그렇죠. 안 좋으니까 안 먹을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는 거의 얘기인 안 거군요. 받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음식은 그럴 수 있죠. 비싼 걸 안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먹어야 돼요, 사람은. 맞아요. 약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음식료하고 헬스케어 그리고 전력 있잖아요. 네네. 경기 우리 써야 되잖아요, 네네. 매일매일. 이런 거를 이제 방어주라고 하는 거죠. 경기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 업종. 경기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 업종.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통신업종 같은 거죠. 네네. 예를 들어, 예,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주가 올랐고 이제 그렇군요.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 증시에 영향을 네. 미치는군요. 그럼 그렇고 이제 중국 증시를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당국에서 기술주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대요.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을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알리바바가 이제 분할한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뭐 6개 회사로 이제 나누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라졌던 그 마윈이 갑자기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알리바바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 기술주의 대표주잖아요. 네네. 뭐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인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 공동부유라는 맞아요. 명목으로 예. 그냥 규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뭐 청소년 게임 관련해서 규제 좀 풀어주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기술주나 이런 게임 회사들 규제를 왜 풀어주냐면요. 여기 고용 효과가 좀 크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소비가 안 좋으니까 근데 네네네. 사람이 월급이 들어와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걸 안 거죠. 그래서 기술주들 그동안 좀 규제했던 기술주를 좀 풀어주고 있어요. 규제를. 그래서 알리바바도 이제 6개 회사로 좀 나눠서 일단 아마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시 한번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규제 완화의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뀌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이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규제를 엄청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중국 쪽은 안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러지도 않은 게 역으로 중국 자체적으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투자를 많이.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관련주들은 주가가 또 급등하는. 그래서 중국의 전체적인 기술주들은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분위기가 최근에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증시는 뭐 나쁘지 않은 편이네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좀 국내 증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이고 4월은 보통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잖아요. 네. 어닝 시즌이라고 하던데 일단 시장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3월까지 증시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만 해도 1, 2, 3월 계속 올라서 1월부터 3월까지 코스닥이 25% 올랐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상승률이. 그래요. 그 정도로 코스닥은 뜨겁고 오늘도 지금 코스닥이 또 급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인데 아무튼 이게 4월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왜 4월까지 이어지냐면 4월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없어요. 이렇게 뭐 호재될 만한 것도 악재될 만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보통 그전 분위기를 좀 이어가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FMC가 5월에 있어요. 이제 5월 되면 좀 긴장은 하겠죠, 한번 또. 그래서 아마 4월까지는 증시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4월 초인데
3월 증시의 분위기가 좀 음.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너무 네. 코스닥만 갑니다, 지금. 아, 이게 그래요? 쏠림 현상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가 잘 안 가요. 아, 그래요? 코스피에. 그거 왜 그래서 그럴까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예요.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음.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네. 투자자들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 경기에 둔감하거나 아니면 경기 민감해도 경기가 나빠도 성장하는 기업들 있죠. 네네. 그쪽으로 옮겨가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2차 전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오늘은 바이오가 많이 갔습니다. 아, 바이오. 이쪽이 다 어디 있냐면 코스닥에 있어요. 거의 다. 아, 대부분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일단 이 코스피에도 좀 약간의 부담이 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 같은 시장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좀 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대형주들이 있는 코스피는 별로 안 좋고 오히려 좀 가치 성장주, 그러니까 약간 향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그쪽에 힘이 실리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랑 상관없이 사실 2차 전지가 경기 안 좋다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투자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또 제약바이오는 경기랑 사실상 거의 무관한 업종이고, 그리고 뭐 게임주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네. 게임 업종도 사실 경기에 되게 둔감하다 보니까 그런 업종들이 어쨌든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다만 또 경기가 이렇게 그 좀 약간 좀 안 좋은 분위기지만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미국은 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한쪽인 또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의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오면 그때는 또 분위기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다시 또 코스피 쪽으로 옮겨갑니다. 아니,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왜 코스피로 옮겨갑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 경기가 전체주들이 좋아질 거니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중국도 거니까. 영향을 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같이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좀 안 좋냐면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는데 중국이 예상보다 좀 리오프닝 효과가 좀 약간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예상보다. 크긴 네네. 한데. 그래서 이제 좀 부진한데,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뒤늦게 또 반영을 하겠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엔 이제 좀 중국 지표를 좀 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앞서 제가 이제 보통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하는 4월이라고 했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합니다. 삼성전자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예상으로는요, 한 1조 원 정도 지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해서 90% 감소한 수치예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 좋은 거죠, 예, 사실은. 예.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만 하는 회사 아니니까 스마트폰하고 다 합쳐서 1조인데 반도체는 적자 날 것 같습니다. 아, 반도체만 따로 떼내면.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경쟁사인데 하이닉스 이번 1분기 전망치가 마이너스 3조 원이거든요. 네. 영업 적자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안 좋아요, 반도체가. 예. 근데 이제 다만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안 좋은 실적 발표하는 거 아는데도 주가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좀 주가는 왜 오르냐면 2분기나 늦어도 3분기부터는 이제 업황이 반전될 것 같다. 이번에 마이크론도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발표했던 CEO가.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주가는 미래를 단계 반영하니까 이번에 안 좋은 건 어차피 지나간 이슈고, 그 시장에서는 또 감산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만 그냥 방치해버리면 서로 어떻게 보면 공멸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수요가 없어요. 수요 없는데 이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지금 감산하는데 네. 만약에 1등인 삼성전자가 자꾸만 감산 안 해버리면 다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감산을 바라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 안 하겠다. 이제 계속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이제 감산을 좀 하기를 좀 원하는. 투자자들은.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주가에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요, 진짜 감산할 거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미국 IRA 세부 지침 발표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최악의 상황 가면 어떡하나 걱정들을 했는데, 그나마 최악은 아니고 뭐 괜찮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뭐 그거가 이런 증시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IRA 이제 세부 지침 발표 전에 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렇죠. 걱정 반, 기대 반이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사실 음. 우리나라 업체들의 대부분의 요건을 다 들어줬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그날 발표되고 다음날 2차 전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음. 국가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물론 이제 이 배터리 조립하는 거는 거기서 해야 되지만 음. 광물 뭐 리튬, 니켈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 같은 핵심 소재들은 미국에 공장을 안 지어도 되거든요. 예예. 비싼 돈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음.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해도 보조금 다 줘요. 예.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24년, 25년부터는 이제 아직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위험 국가로 분류한 나라가 뭐 러시아나 중국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나라들은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부터는 뭐 광물이나 부품 같은 거를 그 나라에서 조달을 하면은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예. 한마디로 중국 견제하는 법안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선반영 부분들이 있었고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예. 올랐다면서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IRA 발표한 다음 날은 좋았는데 음.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좀 약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올라서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들을 네. 하시던데 근데 이제 뭐 2차 전지도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야 계속 이제 향후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시겠지만 2차 전지 말고 이제 2차 전지를 대체할 다른 종목이 무엇이냐 아마 그 부분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로 몰렸던 어떤 매수세가 어디로 이동할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들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예. 실제 그렇습니까? 그럴 것 근데 같으세요? 반도체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는 못 갔어요. 근데 아. 반도체 중에 좀 중소형 회사들 있죠. 장비, 아. 소재, 부품 네네. 이쪽은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어. 2차 전지 뭐 대안주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반도체 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일부 기업은 2배 올랐어요. 아. 단기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반도체로 이미 먼저 좀 이동을 아 했습니다. 이미 이동하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도 했고 이동해도 돼요? 지금쯤도? 지금은 오히려 저는 좀 대형주가 낫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오히려?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올라가지고 예, 아 소부장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갑자기 바이오가 지금 바톤 터치를 하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바이오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또 너무 쫓아가실 필요는 네. 없겠지만 어쨌든 바이오로 좀 분위기가 붙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만 놓고 보면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요? 예, 뭐 현대 기아가 워낙 지금 좋은 1분기도 좋은 실적 낼 것 같아서 음. 자동차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예 좀 그리고 인제 바이오, 자동차 요런 것 좀 여러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였습니다.